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2차 접종 물량을 앞당겨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함께 하시고요. 김수민 시사평론가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먼저 짚겠습니다. 470명, 300에서 400명대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19일 만에 또 최대치로 올라와서요. 이 정체된 국면이 뭔가 이렇게 좀 장기화하는 모습이라서 그 원인을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안에 이제 숨어 있는 감염수는 이제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지표가 일단 저희가 이제 감염 경로 확인 중인 그러한 그 경우들이 아직까지도 최근 2주 동안 23% 정도였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임시선별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그 전혀 감염을 의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검사를 하는 곳들이거든요. 근데 이 임시선별진료소에서의 확진자 숫자도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대략 한 76명까지 전체 검사자의 대략 한 0.3% 정도가 지금 양성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지난 12월 달에 0.6% 정도 나왔던 양성률에 비하면 절반 정도로 떨어진 거지만 아직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확진자의 거의 한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 그러한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지역사회 안에 숨은 감염은 여전한데 문제는 이 감염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 들어 이제 이동량도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19 확산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지표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지역사회 안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이러한 감염들이 점점 줄기보다는 누르는 힘과 올라오는 힘이 서로 지금 균형을 맞아서 계속 300~400명 정도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안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하루에 400명씩 나오는 거는 저희가 11월 달에도 그때 한 400~500명 정도 숫자가 1000명 올라갔는데 3주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때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분명히 하고 있었음에도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숫자는 전혀 안정적인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300~400명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서요. 일주일 평균 확진자를 보니까 399명입니다. 이게 2.5단계 문턱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또 지금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3월 초인데 이게 점점 만약에 여러 가지 이동량이 더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변경이 또 좀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또 있을지도 모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맞물리게 되면은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은 지난 11월 달에 있었던 그러한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하고도 또 맞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레쯤이면 거리두기 단계가 또 발표될 텐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 내일 모레 있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자율성 을 지금 중요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크다 보니까 지역별로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난 11월 달에도 나왔었던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완화하면서 11월 달에 어떤 폭발적인 증가하고 맞물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이 방향 자체는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거리두기 변경 과정에서의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그 예정안에 보면은 그 인구 10만 명당 발생 환자 숫자를 가지고 지금 단계를 결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숫자대로라면은 지금 현재 서울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단계는 아마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가는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숫자로만 놓고 보면 아직은 2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2단계에서 2.5단계 걸린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1, 2, 3, 4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갔다? 이거는 낮아졌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중수본이나 이런 데에서도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200명 이하가
되기 전까지는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정리가 되고 나야 아마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어떤 방향이 맞기는 하지만 어떤 증가 추세라던가 또는 거기에 따른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괜찮다라는 인식을 혹시라도 주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같은 질문을 김수민 평론가께도 마찬가지로 드리면 모레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발표될 텐데요.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될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지금 기본 베이스가 300~400명 일 확진자 수준이 된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지리하게 코로나와 싸움을 우리 사회가 벌이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교착화되어 있고 또 만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희망적인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감염 재생산 지수도 일적으로 육박을 하다가 다시 좀 떨어지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국면이 지금 바뀌었다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리두기 안 자체는 개편을 준비를 할 수 있겠죠. 봄이 좀 더 오고 또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그런 경우들을 대비해서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새로운 안을 짤 필요는 있겠고 그것을 대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바뀌는 안을 바로 적용한다거나 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좀 드는 게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바뀐 게 상황이 아직까지 국면이 바뀐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현재 뭐 수도권 2단계라든지 비수도권 1.5단계 또 5인 이하 4.5인 금지 이 틀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좀 유지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은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지 여부 오늘 오후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열고요. 그 결과를 내일 오전에 일단 발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 여부가 결정이 되고 내일 오전에 발표가 되는 건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교수님? 글쎄요. 저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65세 이상 접종을 미뤘었던 이유는 이게 효과가 없어서는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그 당시에도 전부 다 안전하다고 얘기가 돼 있었고 효과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그때 연기가 됐었냐 하면은 일단 임상 이상 시험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했던 고령층이 분명히 항체 발현을 하고 면역력을 획득한다라는 거는 실험적으로 증명이 다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실제 대규모로 접종을 해서 임상 효과를 보는 실험에서 그 당시 아스트라제네카가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임상상삼 시험을 할 때 각각 2만 명, 4만 명 정도에 대해서 시험을 하면서 전체 접종자의 거의 한 40% 정도를 고령층으로 채웠었거든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의 고령층이 한 600명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고령층에 대한 실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통계적으로 저희가 고령층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수 없어서 사실은 지연이 된 거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스코틀랜드에서의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분명히 그 데이터에서 고령층에서의 예방 효과가 화이자 못지않게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미 안정성도 예전부터 안전하다는 그 증거가 입증이 돼 있는 상황에서 큰 대규모 데이터를 통한 임상적 효과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굳이 미룰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우선 접종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일반인 고령층에서 75세 이상을 이제 접종하는 거 검토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접종 인구가 확 늘어나게 될 텐데 백신 수급이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나오는 보도로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률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70% 이상이 접종하기 위해서 그 2차 백신 비축분을 써서 접종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번을 맞는 게 맞습니다. 2번을 맞는 게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코틀랜드 데이터는 사실 1차 접종만의 데이터였거든요. 근데 그 1차 접종만의 데이터에서도 1회 접종만으로 7에서 13일 뒤에 그 입원하는 거를 방지하는 효과가 전체적으로 한 47%, 그다음에 28일에서 34일 뒤에는 84%까지도 입원할 정도의 중증 감염을 막아줬거든요.
그리고 또 이러한 효과는 고령층에서도 확인이 돼서 65세에서 79세에서도 28일 차만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8일에서 34일 뒤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을 79%에서 예방을 했고 80세 이상은 81%에서 예방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 번 맞으면 한 번만 접종을 하더라도 네. 우리가 75세 이상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입원할 정도로 중증으로 가는 거를 5명 중에 4명은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고령층에 대한 보호를 먼저 서둘러야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한 가지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조금 전에 수급량을 말씀을 주셨지만 네. 이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거는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의 간격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좀 엄격한 편입니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 백신 접종 권고안을 보면 8에서 12주 정도로 조금 넓은 편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정도의 기간이면 2차 접종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를 서두르자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의 근거인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예.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8에서 12주가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기간이지만 예. 그 기간을 놓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2차 접종분에 대한 것들은 진짜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접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1차 접종을 하신 분이 최대 12주 안쪽에 맞출 수 있도록 2차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땡겨서 이제 고령층에게 접종을 하더라도 그 수급량을 잘 조절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네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잘 판단을 당국에서 하길 바라겠고, 자 그리고 요 내용 좀 짚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2.5단계에서도 등교 규모를 줄이지 않아야 된다. 거리두기 개편안을 통한 등교 확대를 지금 주문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거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이 좀 존재합니다. 접종 대상자 순위를 또 이제 그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도 이제 관건인데, 왜냐하면 교사들은 이제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교사들을 좀 우선적으로 접종하자. 이제 요 목소리와 관련해서도 조희연 교육감이 이제 같은 의견을 냈는데요. 일단 이거는 이 교수께 먼저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접종 대상자 순위 조정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조금 국가마다 지금 상황이 달라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학교에서의 확산에 대한 데이터들이 스웨덴하고 이제 미국에서 논문으로 보고된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 학교를 열었을 경우에 교사를 통한 전파의 위험성이 이제 높다라는 정도의 데이터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세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3명의 선생님과 32명의 학생들이 6개 초등학교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진이 됐거든요. 근데 그 전파 양상을 봤더니 선생님과 선생님 간에, 그다음에 선생님과 학생 간의 전파가 분명히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거기서 확인을 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보호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논문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분명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무증상 감염도 많고 예. 걸리더라도 이제 큰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경우에 노출되는 선생님들이 감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에 의한 보호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국가마다 문화마다 지금 조금 다르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동안 학교 감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예방된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그동안의 사례를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 주신 분은 그 얘기 주셨던 거는 이제 전반적인 어떤 접종은 아니고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고등학교 3학년 교사를 우선순위로 접종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고3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대입 수능 문제 때문에 계속 학교를 열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예. 초등학교 1, 2학년은 좀 사회적 거리두기나 관리가 또 안 되는 학년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군 정도는 저도 좀 우선적으로 접종을 하는 거는 고려는 해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논의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사교육비 지출 격차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었다 이런 보도들이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 현장들이 원활하게 운영이 돼야 학생들의 그 교육 격차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저희 같은 질문에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어떤 답변 주시겠어요? 일단 글쎄요, 조희연 교육감 주장은 조금 검증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현행 단계에서는 2.5단계의 경우에 3분의 1 이하
정원이 등교를 하는 것이고 2단계의 경우도 3분의 1이 원칙이 돼 3분의 2까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규모거든요. 근데 조교육감 주장은 2.5단계에서도 3분의 2로 올려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현재 단계하고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뭐 꼭 3분의 2가 아니더라도 뭐 50% 이렇게 또 비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숙고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같이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접종을 우선적으로 교사들에게 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교육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요구인데다가 사실 이 문제가 해외에서도 좀 논쟁이 된 적이 있었어요. 공무원들 간에서도 논쟁이 된 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미리 우선순위가 책정이 되어 있는 뭐 경찰, 소방관 이런 분들 다음 순위 정도는 좀 감안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교사들은 학생들에 비해서 생활 동선 자체가 길기 때문에 감염이 될 가능성도 좀 더 높고 그것이 이제 학교로 퍼질 가능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유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예시가 되고 있는 것처럼 특히 전면적으로 등교를 하기로 하는 학년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고3, 유치원 이쪽 교사분들은 좀 우선적으로 접종을 하는 쪽으로 좀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학교에 뭐 공립학교도 있고 사립학교도 있지만 공사를 망라해서 다 학교라는 것이 한국에서 공공교육 시스템에서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사립학교 교원들도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지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공공인력이 우선순위다라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교사도 포함이 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 이게 처음에 결정할 때는 이제 방학 때였기 때문에 좀 뒤로 미뤄졌을 수 있는데 이제 새학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내용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김수미 시사평론가와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